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지난 2월에 개막한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 두산이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한 가운데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라운드 주요 장면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핸드볼 코리아 리그입니다. 선두 두산이 챔피언전 치킨을 결정한 가운데 SK 호크스와 2위성을 벌이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그러나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상무 피닉스를 맞아 자력으로 2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5분 분투했지만 전반에 10대 9로 마치며 훌륭합니다. 골키퍼 안준기가 환상적인 선방 쇼를 펼치며 인천도시공사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22대 20으로 상무 피닉스에 승리를 내준 인천도시공사. 정규리그 2위 자리는 SK 호크스와 두산의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여자부의 광주도시공사는 드디어 기다리던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까지 이어졌던 22연패 탈출의 재물은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경남개발공사. 지난해 3월 승리했던 경남을 상대로 1년 3개월 만에 값진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조화랑이 혼자 11골을 몰아넣으며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귀중한 1승을 챙긴 광주.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전패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홈런포를 쏘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가 꿈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는 게 바로 스포츠가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황재균 선수가 딱 그랬습니다. 사실 이번에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국내와 접촉한 구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빅리그에 올라가서 목요일 콜로라도를 상대했는데 3대3으로 맞선 1투에 투어에서 결승홈런을 쳐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였고요. 또 이 경기도 결승을 탈출했고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첫 경기에서 첫 안타로 홈런을 친 경우가 17번밖에 안 됐거든요. 대단한 기록도 쓰게 됐고요.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황재균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뛰는 게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다. 근데 그 꿈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기록이나 활약은 그 전에 또 같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다른 코리안 메이저리거죠. 박병호나 강정호, 김현수보다 뛰어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어떤 목표를 두고 가장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한 선수가 바로 황재균 선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지원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의 활약이 가능할지 이거를 예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홈런 친 공을 보면 145km짜리 직구가 들어왔는데 조금 떴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가장 치기 좋은 공이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실투였죠. 그런데 이 실투를 한 번 들어왔는데 놓치지 않고 127m짜리 홈런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 반면에 류현진 선수는 또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좀 아쉽네요. 네, 잘 던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수가 어렵습니다. 황재균 선수는 이제 홈런 한 방 치니까 이제 굉장히 잘한 게 됐고,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잘 던졌는데 타자는 찬스에서 하나 못 쳐도 다음 타석에 적시타를 치면 그날 좋은 경기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리고 3할만 쳐도 좋은 타자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투수는 한 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듯이 올해 복귀 이후 가장 좋은 투구였다고 본인도 평가를 했거든요. 딱 단지 하나, 공 하나만 빼놓으면 그런 단서가 보이는데 그 공이 81번째 공이었고 시몬스에게 던진 커브였습니다. 류현진은 결국 6회를 버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고 시즌 4승 4당도 결국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 경기 연속 2실점이니까 확실하게 복귀하고 초반부터는 안정감을 찾은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목요일 경기에서 타구에 발을 맞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통증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도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야구에서는 기아와 NC의 선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일주일 정도 공동 선두를 두 팀이 지금 나눠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선뜻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의 전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재활 중인 주축 선수들이 이제 복귀가 이루어지면 두 팀의 경쟁이 정말로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기아는 이런 와중에 수도권 원정 구연전을 시작해요. 굉장히 힘든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정 구연전을 위해서 헥터와 양현종의 등판 간격을 조정하면서까지 이번 원정 구연전에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폐렴 증세로 재활 중인 임기영 선수까지 합류시키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고요. NC는 그나마 다음 주가 홈 6연전이라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LG와 두산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박성민과 스크럭스가 7월 초에는 복귀하기 때문에 타선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팔꿈치 통증으로 긴 재활을 하고 있는 제프 맨십 선수가 후반기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베스트 멤버가 있고 그리고 큰 격차가 없는 백업 멤버까지 두루 갖췄기 때문에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도 손색이 없는 팀들인데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이죠. 11일부터 광주에서 두 팀이 드디어 맞붙습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KT는 최하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뭐 기아와 NC 얘기하다가 KT로 가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여름 들어서 확실하게 좀 힘이 좀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초반에 뭐 단독 1위도 했었는데요. 계속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삼성에 밀려서 10위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네. 목요일까지 봤을 때 최근 10경기가 2승 8패입니다. 선발 투수들은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는데 타선에서 어떤 팀 타선 이끌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응징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가운데 3할이 넘는 타자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홈런도 박경 선수가 팀 내 1위 11개를 치고 있는데요. 어떤 세부적으로 팀 타율이나 뭐 타점, 출루, 홈런 등 수치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2015년에 당장의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에이스 박세웅 선수 등을 내주고 장성우, 하준호를 받는 롯데와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박세웅 선수가 어떤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롯데 쪽에 도움이 된 셈이고 KT는 좀 배가 박세웅 보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올림픽을 위한 첫걸음으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 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가를 해서 개막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아이스하키 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종환 장관, 문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이제 장홍 IOC위원과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북한 팀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IOC의 도움이 필요한데 IOC의 이 바흐 IOC 위원장도 방안을 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북한의 참가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홍 북한의 IOC 위원은 여러 차례의 어떤 만남에서 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재차 기자들의 질문 답변을 했거든요. 네. 가능성이 뭐 전혀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평화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IOC와도 어떤 우리나라와 IOC가 어떤 공동의 어떤 이해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흐 위원장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겠다고 했고 한 가지 또 장홍 IOC 북한의 장홍 IOC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한계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빙판 위에 기적을 일궈낸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담금질을 시작한다고 하죠. 네, 아이스하키 대표팀 지난 겨울에 정말 가장 뜨거웠던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진천 대표팀, 진천 선수촌에 있거든요. 거기서 체력 훈련, 정말 지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몸들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태능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빙판 훈련을 시작합니다. 백재성 감독도 휴가 중이었는데 이제 4일 귀국해서 선수단에 합류합니다.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세계선수권 톱디비전 대회가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표팀 뭐 하루하루 뭐 시간을 쪼개서 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다시 한번 도약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허지원 기자였습니다.
올 시즌 SK 와이번스가 거포 군단으로 거듭났죠. 그 중심에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같은 팀의 최정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동민 선수인데요. 올 시즌 환골탈태한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현장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민 선수에게 2017년은 어떤? 정말 진짜 꿈만 꾸던 이제 뭐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 저는 언젠가는 나도 이런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은 한 번은 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뭐 사석에 서면 막무가내 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헬만 감독님께서도 이제 삼진과 볼넷의 이 비율을 잘 조율해서 뭐 출루율을 높이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좀 타석에서 뭐 계획을 조금 세우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나마 좀 속던 볼이 조금 덜 섰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직 풀시즌도 안 뛰어보고 이제 고작 1년을 채웠기 때문에 이 기록에 절대 저는 만족하지도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 4년, 2, 3년 뭐 이렇게 좀 길게 좀 꾸준한 성적이 이루어져야 제가 제 자신도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기록에 대한 뭐 연연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뜸해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최정 선수는 또 더 막 나가고 있고, 의식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홈런왕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한 이틀간은 제가 홈런이 2개가 많았었거든요.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티는 안 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진짜 무시 못한다, 베테랑 무시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배우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근데 가르쳐 달라면 그 노하우를 막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뭔가 팩트가 너무 올 듯 말 듯 하면 여기까지 이런 정도. 네, 뭐 그 정도까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네. 너 같은 피지컬에 이제 20개 못 치면 진짜 사기라고 막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20개는 쳤고 그냥 일단 안 아프고 일단 한 시즌 다 치르는 게 이제 목표고, 뭐 하나 뭐 꼽자면 이제 뭐 팀 자타 최다 홈런 이제 정건이 형, 제 선배 정건이 형이 27개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네요. 10년 뒤 본인에게 한마디만. 10년 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년에 지나고 하니까 갑자기 좀 슬픈데요, 갑자기. 이제 시작이라는 멘트를 아까 했는데 10년 뒤. 지금 현재로는 뭐 10년 전에 29살 한동민인데 39살 한동민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되면 뭘 하고 있을지 내가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도 꼭 웬만하면 야구를 하고 있길 바랍니다. 잘 있어라. 이상할 것 같은데 본인도.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